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에 보약이 되는 시간 수요 건강 스페셜 한의학 박사 안상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치의학 박사 정윤입니다. 오늘도 건강과 질병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시청자분들을 위한 1:1 맞춤 상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나와 내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02-2000-4959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이유 없이 신체를 움직이는 이상 행동을 보인다면 단순한 습관을 넘어 장애로 취급받는 틱질환. 긴장과 불안, 스트레스, 그리고 신경학적 문제 등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나타나는 틱장애. 과연 어떻게 완치할 수 있을까요? 틱장애의 여러 가지 유형과 경추교정 치료, 약침 치료 등의 효과적인 한방치료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오늘 수요 스페셜 주제는 틱장애입니다. 도움 말씀 주실 양재원 원장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양재원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어느 날부터 갑자기 아이의 얼굴이 표정이 찡긋거리거나 또는 비비거나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경우들이 흔히 있는데요. 단순히 그 부모님이 봤을 때 습관으로 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오래 경과되기 시작하면 걱정들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보통 10에서 한 20% 정도의 아동이 틱장애를 겪은 경험이 있다라고 하니까 실제로 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러한 증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라고 하면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치료 시기가 너무 늦어지거나 치료가 잘 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면 성인 틱 질환으로도 번질 수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아이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부모님들의 관심이 가장 중요할 것 같긴 한데요. 양재원 원장님, 단순한 버릇과 틱장애를 구분하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눈을 찡긋거린다든지 어깨를 으쓱인다든지 그리고 어떤 신체 일부를 아주 빠르게 반복적으로 움직이거나 입으로 어떤 소리를 낸다든지 킁킁하는 코의 소리를 낸다든지 이런 것을 틱장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틱장애와 단순 버릇은 구분이 되는데요. 단순 버릇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의지대로 어떤 조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틱장애는 자신의 의지대로 조절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다리를 떤다든지 어깨를 떤다든지 하는 동작들은 어떤 긴장이 될 때 나타나지만 그 속도가 빠를 때도 있고 늦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틱장애 같은 경우는 그 속도가 거의 이렇게 동일하게 이렇게 나타나고 아주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신체 일부분을 반복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같은 동작이 거의 똑같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틱장애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어떤 반복적으로 나타나지만은 이것이 의지대로 조절을 할 수 있다면은 이것은 틱장애가 아니고 단순 버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 틱장애를 가지고 내원하는 한의원에 내원하는 환자분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정확하게 어떤 양상들을 보이나요? 그 틱장애 환자분들은? 네, 틱장애 아이들의 두드러진 증상을 이렇게 보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한의원에 내원할 때 특별한 증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감정적인 스트레스 혹은 또 이렇게 갑자기 화남 아니면 긴장, 불안 등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은 이런 증상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저희가 얼마 전에 괌에 가족여행 갔습니다. 가족여행 가서 거기서 쇼핑몰을 갔었는데 거기서 어떤 아이가 한국 아이가 이렇게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궁금해서 주변에 외국인들 많았는데 한국 아이가 울고 있으니까 거기를 가봤는데 쇼핑몰에서 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외국에서 엄마를 잃어버렸다니까 아이 리조트를 물어봐도 리조트를 알 수도 없고 엄마 이름과 사는 주소는 알고 있지만은 거기서 한국 주소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 아이의 그런 불안 기제가 작용을 하니까 아이가 거기서 틱장애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틱장애 얼굴을 찡긋거리고 실룩거리고 어깨를 으쓱이는 이런 동작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마트에 갔는데 마트에서 큰 소리가 나서 옆으로 이렇게 돌아보니 어떤 아이가 엄마에게 꾸중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살펴보니 얼굴이 찡긋거리는 그 동작이 이렇게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도 그런 사람이 많은 공간에서 엄마한테 꾸중을 들으니 그런 본인의 스트레스, 부끄러움, 창피함 이런 감정적 동요가 나타나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스트레스, 긴장 등의 상태,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TV나 아니면은 스마트폰을 집중해서 볼 때도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완벽함을 추구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어떤 억압적인 자아기제, 그리고 어떤 좀 강압적인 분위기의 집안에서 자랐을 때의 어떤 조금 억압된 이런 감정들이 아이들한테 보이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가정들 같은 경우는 야외 활동보다도 실내 활동이 더 많은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어른들보다 아이들한테 이런 틱 증상이 나타나면 부모님들이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그 틱이란 장애, 또 뭐 틱장 이런 단어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떤 증상들을 틱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건가요, 원장님? 네, 틱장의 대표적인 증상을 말씀드리기 전에 다시 한번 정의를 말씀드리면은 틱장에는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도 모르게 신체의 일부분을 움직이거나 어떤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것을 틱장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소리를 낸다는 것을 음성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어떤 몸을 움직이는 것을 운동틱 혹은 근육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운동틱과 근육틱이 1년 이상 나타나면서 이것이 오래 지속되는 것을 뚜렛 신드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뚜렛병에 대해서는 이따 이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런 근육틱도 단순 근육틱이 있고 복합 근육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틱도 단순 음성틱이 있고 복합 음성틱이 있는데요. 단순 근육틱에 대해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 근육틱이란 눈을 깜빡인다든지 얼굴을 찡그린다든지 머리를 흔들다든지 입술을 빤다든지 어깨를 으쓱 한다든지 하는 틱의 초기 증상들을 단순 운동틱, 단순 근육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증상이 좀 더 심해지게 되면 어떤 뇌의 기질적 변화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럴 때는 자신을 때리거나 제자리에서 뛰거나 다른 사람의 행동을 따라하는 등 그리고 척추를 뒤로 젖힌다는 이런 각궁반장 형태가 나타나는 여러 가지 큰 동작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복합 운동틱, 복합 근육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음성틱에 대해서도 단순 음성틱을 보면은 우리가 킁킁 하는 코의 소리를 낸다든지 아니면 헛기침을 한다든지 그런 또 하는 이렇게 소리를 낸다든지 하는 것을 단순 음성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좀 더 진단하기 좀 어려운 것이 있는데 이것이 복합 음성틱입니다. 복합 음성틱은 이렇게 상황에 맞지 않는 단어나 문장들을 나열을 한다든지 아니면 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남의 말을 이유 없이 따라 한다든 등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때 이를 복합 음성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틱이라고 하면 그냥 눈 깜빡인 정도, 이 정도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종류의 틱이 있긴 하군요. 근데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어린아이들에서 이런 문제가 나타난다는 거는 뇌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결과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원인들에 의해서 이런 증세가 나타나는 건지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네,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은 환경적 요인과 그리고 유전적 요소 간의 상호작용으로 이런 질병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어떤 신경생물학적 원인으로 보면은 도파민이 최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도파민 계통의 어떤 이상으로 인해서 틱 장애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도파민 수용체를 차단하는 약물을 투여하게 되면은 틱 장애가 일시적으로 좋아집니다. 하지만 도파민 분비를 증가시키는 약물을 투여하게 되면은 틱 장애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즉 도파민 계통의 이상으로 틱 장애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뇌 영상 사진들이 있는데요. 각종 뇌 영상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은 어떤 뇌의 피질, 시상, 그리고 선조체 피질 회로 이상으로 인해서 틱 장애가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 사진을 찍어 보면은 아이의 좌뇌와 우뇌가 그 발달 정도가 다른 경우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